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하락이 오히려 한국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아주 흥미로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돈을 쓰는 자와 돈을 버는 자로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시기라고 정의하며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들여 인공지능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미국 기업들이 바로 돈을 쓰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공급하며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 기업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들려온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20일 국내 시장은 1.5% 가까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7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은 시장의 강력한 매수세와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소식과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의 방향을 잡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K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 요동치는 증시와 코인 시장의 향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경제 소식이 쏟아지는데 특히 미국의 펀드 환매 중단과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 시장의 측면에서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국제 유가의 추세적 상승이라는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란은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폭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결코 유리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오는 11월 3일에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모든 정책 포커스는 승리를 위한 경제 안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고착화되면 중간선거 승리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트럼프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변수를 완벽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경제적 치명타를 입으면서까지 전쟁을 고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국지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주가 측면에서 유가 상승의 피해도 있겠지만 방산 기업 같은 곳은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목적은 실제 전쟁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 패배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트럼프이기에 저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생필품 하나를 사러 가더라도 자동차를 타야 하는 구조라 기름값 상승은 생존과 직결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블루아울이라는 대형 자산 운용사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상당히 무거운 하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과거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모대출 시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었던 잠재적 폭탄이었습니다. 이번 블루아울 사태의 본질은 기업 부실이나 부도가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과 환매 시점이 맞지 않는 미스매칭에 있습니다. 사모대출은 주로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 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삼습니다. 당연히 이자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일부 사모시장에서는 하나의 담보로 여러 곳에서 중복 대출을 받는 부도덕한 관행도 포착됩니다. 1억 원 가치의 담보를 가지고 A사와 B사 그리고 블루아울에게서 각각 대출을 받는 식의 위험천만한 영업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사모대출 시장에는 담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적격 평가 방법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회사 내부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하다 보니 그 결과가 실제 시장 가치와 부합하는지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이고 투자자가 원할 때 즉각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번 블루아울 사태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매를 요구했으나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어 발생한 전형적인 미스매칭 사례입니다. 블루아울이 투자한 분야는 AI 데이터 센터인데 대출 회수 기간은 긴 반면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는 즉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모시장의 특성상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대출해 주었는지 규제 당국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공포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금리가 더 오르고 부실이 본격화되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모시장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블루아울은 자신들이 가진 채권을 다른 회사의 99.7%라는 제값에 매각하며 급한 불을 끄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최근 엔스로픽의 새로운 모델 발표 이후 기존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툴이 나올 때마다 기존 산업이 대체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두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은 여전히 절대적인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구글과 챗, GPT, 그리고 클로드 등이 치열하게 경합 중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제 막연한 기대를 넘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그만큼 경쟁사의 기술력이 위협적이고 실생활에서 쓸만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존 시장 질서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클로드가 뛰어난 코딩 능력을 보여주면서 다른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시장이 새로운 강자를 인지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피해를 입는 기업들은 상장사이고 수혜를 입는 엔스로픽 같은 곳은 아직 비상장이라 지표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과거 구글이나 야후가 등장하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사례와 비슷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 반응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도태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 가치가 더 상승하는 기업들도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기술의 발전이 어떤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지를 면밀히 판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31년 만에 가장 나쁜 출발을 보였다는 소식은 나스닥의 하락세와 맞물려 우려를 자아냅니다. 나스닥은 후진 기어를 넣은 듯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연초 대비 0.5% 상승에 그치며 고전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상장된다면 이들의 가치가 시장 총량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거대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 계획을 구체화하면 미국 증시의 총량은 다시 꿈틀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투명 망토를 쓴 것처럼 거대한 가치를 품은 비상장 기업들이 미국의 저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고전과 대조적으로 최근 한국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랠리는 한국 시장의 체질 개선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이러한 반등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하락 및 투자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재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비와 기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어들인 이익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 주주 환원을 했지만 지금은 그 돈을 모두 투자에 쓰는 셈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그 막대한 투자금을 받아 반도체를 팔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며 실질적인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업들이 돈을 쓰는 주체라면 한국 기업들은 그 돈을 고스란히 받아서 수익을 내는 수혜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의 하락이 비용 지출 때문이라면 한국 시장의 상승은 그 비용이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현재 미국 지수가 내려가고 한국 지수가 올라가는 이 현상은 마치 시소의 양끝단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사계사가 올해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쓰겠다고 공언한 금액은 무려 980조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지출이 결국 한국 시장에도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조정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기업이 투자 계획을 기존보다 수백억 달러 더 늘리는 것을 보면 당분간 투자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원활하게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컴퓨팅 파워와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계 장치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넓은 부지와 막대한 양의 전기, 그리고 냉각 시설 등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수요는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인공지능 투자의 규모는 당분간 우상향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공지능을 써보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생존을 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서비스 중 결국 사용자의 선택을 받는 소수만이 살아남을 것이기에 기업들은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이 한 주도 없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진 것은 아닌지 진입 시점을 두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했으니 쉬어갈 수 있겠지만 현재의 가격대가 결코 성장의 종착역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매수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까지는 이러한 반도체 중심의 성장 사이클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 산업의 확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인공지능 투자가 일단락되고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미국 시장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투자가 가속화되고 설비 확충이 최우선인 시기에는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훨씬 높습니다. 현재 시장이 투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수익 창출과 구조조정의 단계로 넘어갔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인공지능 질서가 확연해지고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그때는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나 전력 관련 기업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한국과 닮은 꼴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미국과 한국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공지능 투자라는 같은 줄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지수 전체에 투자하기보다 인공지능 밸류체인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외에도 현재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바로 고공행진 중인 금값과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입니다. 금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거나 달러의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며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나 차기 정부가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시장에 돈을 계속 푼다면 금값의 우상향 트렌드는 지속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 시장은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분야이지만 거시경제의 유동성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움직인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미국 지수가 고전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고민하신다면 이제는 지수 자체보다 세분화된 종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ETF 상품들이 매우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어 인공지능이나 전력 등 특정 테마에만 정교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부실 기업을 터자내어 정수기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수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시작되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열풍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건전해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확신을 줄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미국 기업의 비용이 한국 기업의 매출이 되는 지금의 독특한 구조는 당분간 우리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고리들을 하나씩 이해하면 투자의 지도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 나눈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유연한 대응으로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경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